안녕하십니까? 어울림 속에 꿈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부용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 요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시범 운영 연구학교로 지정받아 맞춤형 학습 디딤돌 3플러스 프로젝트의 구안 적용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연구 주제와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력 케어 시스템, 맞춤형 학습 디딤돌 3플러스 프로젝트를 구안 및 적용하였습니다. 맞춤형 학습 디딤돌 3플러스 프로젝트는 수업 내 협력교사 활용 중심의 수업 내 학생 맞춤형 지원 디딤돌 1플러스, 방과 후 디딤돌 학습반 중심의 수업 밖 학생 맞춤형 지원 디딤돌 2플러스, 지역 아동센터 연계교육 중심의 사회적 지지의 디딤돌 3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본 연구학교 과제 운영의 핵심인 수업 내 협력교사 활용 협력 수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부용초등학교에서 협력교사를 활용한 협력 수업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6개의 협력 수업 모형을 소개합니다. 각 수업 모형의 특징과 대표 수업 영상을 보시면서 다양한 협력 수업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모형은 교수 관찰 수업 모형입니다. 나는 노란색을 가장 좋아해. 교수 관찰 수업 모형은 한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수업을 실행하며 다른 교사는 수업을 관찰하는 형태입니다. 특정 학생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찰 평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기 전 대기 상태의 수업 상황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협력교사가 이 모형에서 협력해야 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찬이는 검정색이고. 아, 자스민이 없구나. 자스민이 없으면 선생님이 할게. 남자는 핑크지? 그래? 그러면 붉은색 2명, 검정색 1명. 검정색 1명.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백분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백분열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밑에 보면 백분열을 구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런데 백분열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표를 만들어 봤죠? 맞습니까?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를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냐? 지금 항목들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었고, 요거 전부 다 합했더니 합계가 몇이지? 20. 2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자, 백분율은 전체 합하면 총합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0%가 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붉은색은 2명, 푸른색 5명, 노란색, 초록색 1명씩, 흰색 10명, 검정색도 1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선생님이 이걸 뭘로 놨을까? 기타로 묶어버릴 수도 있었겠죠. 혹은 지금 여기에서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노란색, 초록색, 검정색을 한꺼번에 묶어서 기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총 6개의 항목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타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이 표를 보고 우리는 표를 보고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뭐였죠? 이걸 모르면 이 그래프 자체로 표현을 못해요. 백분율 먼저 구할 겁니다. 자, 백분율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한 백분율을 가지고 직접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백분율을 T 그래프로 그려봐야지. 자, T 그래프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T 그래프를 잘 그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T 그래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른 T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백분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겠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백분율 구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분율 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소개할 모형은 스테이션 수업 모형입니다. 스테이션 수업 모형에서는 교사들이 학습 내용을 나눠 맡아 수업 내에 2-3개 정도의 학습센터를 만들어 학생 소집단이 이를 순회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협력교사와 담임교사가 소그룹 활동을 한 개씩 맡고 별도의 스테이션에서는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테이션 이동을 위해 질서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동하는 형식 이외에 교사들이 이동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모형은 평행교수 수업 모형입니다. 모여가 자기 보자. 하나, 둘. 평행교수 수업 모형에서는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각 교사가 학생들을 절반씩 맡아 동일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집단위 나뉘므로 아이들의 교사 접촉도와 참여도가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협력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동일한 내용을 수업으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협력교사를 활용하는 장에서는 담임교사가 동일한 역할과 권위가 배분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손 내리고. 자, 아직 4개 더 남았어. 선생님 집중해서. 자, 이래서.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선생님 8개씩 등급이잖아. 그러니까 팍팍팍 2가 돼야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짠! 자, 이거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자, 가르쳐. 그리고, 옆 사람 거 볼 필요 없어요. 옆 사람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3. 지금 만든 친구는 탈락이야. 2. 1. 자, 들어주세요. 자, 4 곱하기 30,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6. 자, 4 곱하기 2, 4 곱하기 4 곱하기. 자, 정답은. 자, 기준이 자 4개가 동급이니까. 자, 4 곱하기 2면 8. 좋아요. 자, 맞아요. 친구 한번 손들어볼까요? 자, 4개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묶여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자, 하나. 자, 몇 개예요? 자, 오케이 찾았다. 자, 저기 어? 자, 친구 줄여주세요. 자, 3, 2, 1. 자, 들어주세요. 자, 4 곱하기 3은 12, 6 곱하기 6. 네 번째로 소개할 모형은 대안교수 수업 모형입니다. 대안교수 수업 모형에서는 한 교사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가 전체 학급의 학생 중 일부를 분리하여 따로 평가, 교정, 심화,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진행합니다. 담임교사는 다수의 학생과 수업을 진행하고 협력교사는 소집단을 모아 수업을 진행합니다. 두 집단 간에는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반에서 학습 격차가 나는 아이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의 중요한 점은 사전에 협력교사와 소집단을 구성하고 목표와 평가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하고 협력교사는 활동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60인 거예요. 그래서 식모형에 있는 60하고 일모형에 있는 3을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예요. 더해줘야 돼요. 재밌는 목소리 엄청 크네. 잘한다. 자, 그래서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63. 그러니까 21 곱하기 3은 13이다 이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짝꿍은 이거 담아서 설명 안 할게요. 답만 확인하세요.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담아도 선생님 모르겠는데. 자, 여기부터 볼게요. 11 곱하기 8하면 얼마예요? 88. 자, 1장 하면 80, 8이면 8, 8이면 8, 88이죠? 네. 그 다음에 32 곱하기 2는 64. 누가 더 커? 88. 그렇죠. 88한테 입걸려야 되고 30점 곱하기 2는 68, 9점 곱하기 4는 60이니까 누가 더 커요? 그렇죠. 20점 곱하기 3으로 이 걸리면 돼. 자, 그 다음에 21 곱하기 4, 42 곱하기 2는요. 둘 다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다섯 번째로 소개할 모형은 팀티칭 수업 모형입니다. 팀티칭 수업 모형에서는 두 교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 활동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협력의 형태를 최적으로 발휘하는 수업입니다. 각자의 특색을 살려 융합된 수업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어민과 한국인의 협력 교수 형태를 팀티칭 수업이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협력교사 활용 수업의 장에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가장 구현이 어려운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선생님 일일이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세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다 세야 되니까, 세 상자를 다 세야 되니까. 우리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두 개씩 돼요? 자, 우리 지금 한 상자에 들어있는 3회가 12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 상자에 있는 3회의 수를 여기다 붙여볼게요. 한 상자 열묶음 1개랑 낱개 2개, 12개죠. 그리고 두 번째 상자에 있는 3회의 수를 여기다 또 붙여볼게요. 10개씩 3묶음 10개랑 여기 낱개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자에 있는 3회의 수를 붙여볼게요. 10개, 열묶음 1개랑 낱개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좋죠? 근데 우리 이것을 10묶음짜리 몇 번? 3번으로 생각해서 10묶음만 이쪽으로 빼볼까요? 그러면 30이 되었죠? 그리고 낱개는 낱개끼리 3번이니까 네, 맞아요. 2 곱하기 얼마로 생각할 수 있냐면 세 상자이니까 6개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10묶음짜리 3번이었으니까 30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30개랑 6개랑 합치면 모두 몇 개죠? 36. 맞아요. 30개랑 6개랑 합치면 모두 3회의 수는 36개라고 낱개로 세는 것보다 이렇게 묶음으로, 열묶음으로 생각해서 세니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선생님이 이 3회 상자를 열어서 하나씩만 했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곱셈으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곱셈식은 12 곱하기 3이었어. 왜냐하면 3회가 한 상자에 12개씩 들어있었고 한 상자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로 소개할 모형은 교수 지원 수업 모형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면 정확하게 됐을까를 배워보는 거예요. 교수 지원 수업 모형에서는 한 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수업을 계획 및 실행합니다. 다른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보조하게 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형태의 협력교사 활용 수업에서 가장 많이 구현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교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교사의 역할이 융통성을 가지며 수업의 다양한 맥락에 맞추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거요 뒤집어 볼 건데요. 여러분 책 하나씩 여쪽이나 선생님 책을 열어보면 세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우리 귀여운 이은 지금 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요. 어디 어느 방향으로 뒤집어 보나요? 위하고 위하고 이미 아래쪽하고 위하고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그려볼게요. 그릴 때 점점점 점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하면서 자달할 때는 자를 반드시하고 그려주면 좋고요. 자가 없어서 이번에 봐. 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다. 위로 뒤집은 모양과 아래로 뒤집은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아는 학생은 이걸 쉽게 쓸 수 있을 거야. 정답이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 모르면 우리가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모양이 있고, 뒤집으면 달라져 있어. 준비물 써야 되는 건데? 똑같네. 지나치고. 자, 선생님이 확인을 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도 반짝반짝하고 크게, 아이고, 예습을 하고 있네. 선생님, 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 준비물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수학책 맨 뒤에 준비물이라고 있어요. 수학책 맨 뒤에 준비물 이쪽에 보면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모형을 그냥 스티커처럼 뗄 수 있어. 떼서 직접 돌려가면 돼요. 확인해가면 돼요. 자기 눈으로 준비물 이쪽에 도형이 있고요. 그걸 떼서 여러분 확인해가도 돼요. 하나가 더 있어. 그거 진짜 떼서 정말 붙여야 돼. 아니 이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려봐요. 아니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뒤집어봐요. 뒤집어봐요. 정말 도형 맞는지 뒤집어봐요. 뒤집어봐요. 잡아주세요. 자, 여기 확인해 볼게요. 뒤집어 보면서 우리 자기가 푼 문제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으로 뒤집고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형은 둘 다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만 알면 이제 풀 수 있어요. 단 도형이 어디 쪽과 어느 쪽만 바뀌어요? 왼쪽과 오른쪽만 바뀌어요. 다시 이번에 위로 뒤집고 아래로 뒤집어 볼게요. 아이고, 선생님 눌러버렸네. 자꾸 눌러버리네. 자, 위아래로 뒤집었을 때는 이쪽 모양과 아래쪽 모양 둘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도형이 뭐만 바뀌는 거예요?
위와 아래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얘가? 네. 자, 이번엔 사각형 가지고 해볼게요. 사다리꼴 모양이긴 한데 이번에 왼쪽하고 아래쪽으로 뒤집어 볼게. 아까는 위쪽하고 오른쪽으로 뒤집었었어요. 도형을 떼서 뒤집어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도형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친구는 준비물 이용해서 뒤집어 보고 나서 지금까지 어울림 속에 꿈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부용초등학교의 수업 내 협력교사를 활용한 협력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교는 배움에 있어서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노력의 과정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온라인 수업할 때 협력 강사를 활용하니까 또 좋았던 게 저희 저번에 주 1회 등교할 때 있잖아요. 그 주 1회 등교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 익힘책 같은 거 뭐 국어 글쓰기 한 거 다 올리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협력 선생님한테 제가 전체 설명하는 시간 동안 협력 강사님한테 명료할표 드리고 그 얘네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좀 꼼꼼하게 과제 검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책을 거둘 수도 없고 뭐 내일 줄게 이런 게 못하니까 과제 검사하기가 좀 어려운데 협력 강사님들을 좀 그렇게 과제 검사하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협력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일종의 든든한 조력자가 한 분 더 계신다는 뜻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자체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2년차에서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로나여가지고 모든 학습도 많이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협력 선생님과 함께 그 모든 학습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평행 교수법이라든지 팀 스티칭으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역할을 분배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아이들 보면은 지금 주로 이제 연산 단원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 개별 그 성취 수준이 다 달라서 수업하는데 이렇게 앞에 이제 선수학습이 다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데 협력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그냥 앞에서 일괄적으로 수업을 해도 돌아다니면서 몇몇 아이들밖에 못했는데 협력 선생님과 아무래도 아이들이 반응은 아니다 보니까는 아이들 개별에 맞게 모르는 부분을 바로 짚어줘서 알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이 수업은 어떻게 그려나가겠다 하고 이제 요청을 해주시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도 지원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 부분은 참 좋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손들었던 점이 가장 아이들 저희 상호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저를 믿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협력 강사를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뽑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자체적으로 뽑고 있다 보니까 그게 책임이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뭐 그 강사 관리가 전부 다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정말 운 좋게 2년 동안 다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사실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외부 강사 중에 저희가 또 급하게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어떤 해결하고 이런 점이 좀 편하려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도 좀 믿음직스럽게 강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기에 첫 번째 조건은 협력 선생님과 함께 충분하게 그 수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그 선생님들께서 오후에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고 또 다른 학교에 또 근무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계셔서
이제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시도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협력 강사에 더 나아가 이제 채용 교사제라고 해서 그 정규 교사를 이제 기초 학력에 투입할 수 있게 정규 교사를 이렇게 발령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후에 시간적인 문제 부분에서 해결이 돼서 보다 더 좀 심층 있고 더 충분하게 협의 논의를 통한 그런 수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쪽 다 제가 교사 이제 퇴임하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현역 강사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냥 말 그대로 부담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저 1, 2, 3, 4학년은 이제 아이들 지도하고 교육과정에서 부담을 드리지 않으니까 고민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제 역할이 그래도 협력교사로 왔으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가야 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날을 보면 애들 몇 명 안 되고 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시간에 쫓겨서 1교시 연속해서 같은 학년이지만 그야말로 같은 학년이니까 참 좋았고요. 근데 빈 시간이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주고 이 학교에서 일단 이 학교에 이제 협력교사로 이제 됐으니까 채용이 됐으니까 그 시간을 더 해서 내가 맡은 학년의 아이들은 방과 후에 보충이 되더라도 좀 남아서 해줬으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강사 입장으로서는. 올해 같은 게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일주일에 뭐 1회, 2회 협력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수학 수업에 협력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과정에 맞게끔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1년차에 비해서 2년차에서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방과 후 디딤돌을 운영을 담임교사가 하게 된 점이 저는 좀 거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반 같은 경우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그 오후 방과 후 디딤돌을 참여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어 강사님이나 뭐 다문화 그리고 학습 클리닉을 연계해서 하고 또 담임교사까지 같이 투입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담임과의 관계 맺기가 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1학기 때는 저희 주 1회 등교할 때 4일 동안 온라인 학교 지원 차원에서 왜 아이들 학교에 와가지고 도와주고 저희들이 개별 지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친구를 제가 개별 지도를 했는데, 확실히 날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의 지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학력 부진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가정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리 한국어 수업을 뭐 방과 후에 시켜주고 학교에서 오전에도 하고 해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아서 다시 집에 가면 또 그 나라 말 쓰고 학교에 왔을 때 잠깐만 쓰고 하니까 애들이 한국어도 잘 안 늘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지도하라는 게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지금 모양새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뭐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국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테스트가 뭐 불가할 정도로 어려운 친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 학교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이나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 학교에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더 바라는 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바로 일반, 저희 같은 그냥 완전 일반 공립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마치 우리 탈북가정 아이들 잠깐 다니는 뭐 학교 하나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한국 학교의 시스템이나 뭐 한국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이 지금 워낙 다문화 늘어나니까 그런 기관이 좀 마련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서 하다못해 1, 2주라도 좀 적응 기간 갖고 일반 학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교에 넘어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저희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협조는 안 해주면서 이제 학력을 책임져라고 이제 학교에다가 요구하니까 저는 좀 그게 안타까운데, 이게 학교에다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그런 환경이나 어떤 학교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조금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기초학력 지도를 하고 싶어도 뭐 협조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상관없다, 특히 초등학교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뭐 꼭 연수 형태나 뭐 그런 교육도,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학교에서 할 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이제 기초학력에 좀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학력은 무조건이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청 그리고 학교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서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글 공부요. 저기 원진이가 받아쓰기 한글, 그 다음에 그렇게 100점 있으면 아주 좋아요, 지금. 일기도 잘 알아요, 지금, 원진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 정말 봤어요. 저기 책 잘 읽었어. 잘 많이 공부했어요. 정말 난 하나하나씩 밤에 읽고 나면 원진이가 정말 다 알아요. 선생님 때문에. 저기 원진이가 수학 아주 잘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기 어떤 선생님이 잘 몰라요. 이 선생님이만 잘 알아요. 저기 원진이가 수학 정말 너무 우리 집에 와서면 수학도 100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아요. 제가 수학 기침 푸는 중인데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역 선생님이 도와줘서 좋은 마음이었어요. 또 그거랑 또 잘 못 내서 홍역 선생님이 알려주고 도와줬어요. 또 체육관에 길이재기 공부를 해서 홍역 선생님이랑 재밌게 했어요. 저번에 받침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받침이 잘 알아요. 또 그림책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밖에 있는 식당 간판이나 잘 읽을 수가 있었어요. 또 받아쓰기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번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당국, 가정, 사회의 총체적인 접근 또한 매우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부용의 연구학교 운영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용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더욱 힘을 내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